안녕하십니까. 뉴스타트 박학근TV의 박학근입니다. 저는 2012년도 1월 발령해서 전이 제발 총 4번의 암을 뉴스타트 생활로 치유하면서 10년째 살고 있습니다. 이번에 지리산 캠프를 마무리하고 어제 올라왔습니다. 생각보다 코로나 때문에 많이 참석 안 하실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의외로 TO까지 거의 다 찼습니다. 오신 분들이 좀 힘드신 분들도 많았고, 또 그 캠프가 좋아서 또 재차 방문하시는 분들도 있었고, 그리고 한 며칠 지나가지고 또 이제 상담 끝나고 처음에 올 때 얼굴과 집에 가실 때의 얼굴을 딱 뵀을 때 좀 밝은 모습으로 가시는 거 보고, 희망을 안고 가시는 거 보고 보람을 느꼈습니다. 이 집에서 혼자 막막해 이 상상만으로 이것이 될까 안 될까 이렇게 하는 거 다 보면은 이 걱정만 되고, 그러다 보면 이 잠을 못 자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캠프에 이제 저하고 이제 또 오셔가지고 이 의무 기록을 놓고, 또 그분의 지금 문제점이 뭘까, 이런 것들을 서로 공감하면서 이렇게 상담을 하고, 또 앞으로 나아갈 방향이 뭔가, 이런 것들을 짚어보고, 그래서 계획을 세우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마음의 불안과 이런 것들이 사라지게 되거든요. 많이 없어져요. 그래서 그런 계획들을 세우고 나서 치유를 시작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집으로 돌아가셔가지고 실천하시는 분들이 좋은 성과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저희 캠프는 이 말 그대로 뭘 사 먹어라 마라, 저는 그런 거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어떤 방향으로 치료를 하는 것이 좋을 것인가, 현재의 당신의 문제점은 무엇인가, 그런 것들. 암의 원인을 먼저 알게 되면은 거기에 대한 대책이 나오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서로 이 경험자로서 또 다른 같은 참가했던 여러 사람들의 경험자들과 또 공유를 하고, 그런 것들이 이 캠프의 목적입니다. 그리고 힘들 때 서로 의지해주고, 의지하고, 힘든 사람들 손잡아주고, 거기에서 많은 감동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또 이 두 분, 이 짝꿍이 오랜 세월을 이 고등학교 다닐 때부터 친구인데, 결혼해서도 아이 놓고도, 그리고 뭐 친구, 이 며느리까지 이 소개시켜주고 이렇게 해서 두 분이 오셨는데, 지난 기수에서 이번에 또 같이 왔어요. 그리고 아침에 또 일어나서 이 봉사도 해주고, 참 설거지 봉사 뭐 이렇게 해서 많이 해주시고, 또 뭐 어떤 분은 이 꽃꽂이를 이 전문으로 하셔가지고 또 늘 이 식사 때 꽃꽂이를 또 이렇게 해주시고, 또 어떤 분은 또 이 행사에 또 쓰시라고 직접 이 좋은 글귀와 이 편지지를 해가지고 초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또 준비해 보내시고, 또 어떤 분들은 직접 지은 농사, 감자 뭐 이런 걸 들고 또 주변에 사신다고 오시고, 그런 것들 하나하나가 우리 캠프의 이 장점이자 우리 캠프에 앞으로 지어질 뉴스타트 교육원의 목표고, 그런 삶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그러다 보면 힘든 사람들끼리 좋은 의지가 되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제주 캠프는, 다음 캠프는 이제 44기인데 6월 28일 날부터 시작해. 그 이제 제주 캠프는 마감이 됐어요. 또 이 요즘 제주가 이 외국으로 못 나가니까 이 사람들이 너무 밀려가지고 아주 막 뭐 여러 가지가 이 장난이 아닙니다. 이 코로나는 이미 이제 끝난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또 이제 그 끝나고 나니까 또 여러 사람들이 많이 신청을 또 하시고 한동안 또 8월은 이제 휴가철이고 이래가지고 쉬려고 그랬는데 7월 한 중순쯤에 한 번 더 하고 8월로 넘어가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자세한 일정이나 그거 계획이 있으면은 저 밴드를 통해 가지고 또 유튜브를 통해서 다시 공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런 거예요. 우리가 암 치료를 하거나 어떤 결정을 할 때에 굉장히 시간에 쫓기고 타이트하게 많이 지나가요. 아무래도 이제 암 환자 대부분들이 이 큰 병원들을 이용을 하게 되고 막 거기에 사람들이 몰리다 보면은 그 나름대로의 매뉴얼대로 이 계획대로 뭐 예약하고 그다음에 CT 찍고 그다음에 바로 그 결과가 나오면은 수술, 항암, 방사선 막 이런 식으로 바로 가거든요. 그렇게 시스템화되어 있고, 그리고 그 시기를 놓치면은 한 달, 두 달 뒤에 기다려야 된다. 이렇게 이제 병원에서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런 이 조급함 이런 것들 때문에 그래서 병원에서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나중에 결과들이 참 실패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것을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이런 거예요. 그 조급함의 그 밑바탕에는 우리가 암에 대해서 너무 모르고 있다. 암에 대해서 너무 공포에 질려 있고 너무 모른다. 이런 부분에 이 마음이 조급해지는 판단을 하게 되는 그런 근거가 되고, 또 한 가지는 이 암은 급속하게 크고 있다. 지금 시기가 놓쳐버리면 큰일 난다. 이런 말을 한마디 한마디 들을 때마다 마음이 굉장히 흔들리거든요. 지금 이렇게 하다가 바로 죽지 않을까. 또 아니면은 이거 크면은 이쪽에 혈관을 막아버리고 또 이래서 다음에는 걷잡을 수 없고 또 더 옆으로 퍼져버리면 큰일이다. 뭐 이렇게 의사들한테 말을 들으면은 마음이 흔들려가지고 빨리 뭔가를 치료를 해야 되겠다라는 이런 생각들이 나면서 거기에 그냥 딸려가면서 이 결정을 하고 바로 가버립니다. 저도 이제 처음에 이 진단을 받고 그 순서대로 이렇게 무조건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들로 해가지고 해봤어요. 근데 결국에는 몇 번의 실패를 했어요. 지나서 이제 돌이켜서 생각해 보니까 그런 것들이 옛날에 이런 게 있잖아요. 급할수록 돌아가라는 말. 이런 말이 이제 그 이후에 생각이 나는 거예요. 특히나 이제 우리의 몸이라는 것은 이런 거예요. 장기를 하나 떼어내면은 이거는 복구 불가입니다. 수술을 판단을 내려가지고 장기를 하나 떼어낸다든지 이렇게 하면은 이 복구 불가, 이건 어쩔 수 없어요. 돌이킬 수 없는 그런 결과를 그거 안 해도 충분히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어떤 이 조건들이 되는데 그것 때문에 복구 불가가 되어버려요. 그래서 막 나중에 엄청 고생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무엇을 할 때에 우리가 충분히 좀 생각할 시간들을 가져야 된다. 어떤 분은 그래요. 자, 당신의 암이 여기 이 혈관을 감싸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빨리 이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은 이 혈관을 막아버려 가지고 결국에는 여기 피가 통하지 못해서 죽게 되고 생명을 잃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여러분들은 거의 99% 아마 빨리 그거 떼낼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이렇게 먼저 물어봐요. 의사가 얘기하기도 전에. 근데 우리가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런 경우라 그런다 그러면은, 자, 암이 커가지고 혈관을 누른다 이거예요.
우리가 뇌출혈을 예방을 해서 이렇게 머릿속에 이런 데 보면 아주 가는 실핏줄 사이로 이렇게 이 혈관이 막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 뇌졸 쪽으로 가거든요. 그리고 그런 데 막히는 부분들이 있고 이러면은 얇은 그 스탠드를 집어넣어 가지고 이렇게 벌셔줘요. 이렇게. 그리고 조치하면 한동안은 일단 이상이 없어요. 그리고 그 시간을 벌어서 건강을 회복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거든요. 그럼 이런 혈관, 이 벽 속에 있는 이 혈관들, 예를 들어 스탠드 탁 넣어가지고 하면은 충분히 내가 시간을 벌 수 있거든요. 또 특히나 또 어떤 거는 이제 대장이 당신 이거 옆에 이거만 용종이 이제 악성 종양이 하나 보인다. 그러면 이건 빨리 조치 안 하면은 이게 변을 막아가지고 이렇게 한다. 그때 그러면은 막 겁내가 빨리 막 여기 다 잘라내고 대장 막 하고 막 장루 달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에는 생명 좀 더 시간도 많이 벌 수 있고 또 다른 방법들도 있었는데 이 그래가지고 생명을 잃는 분을 많이 봤어요. 그런 경우에도 한 번은 제가 이제 유스타트 센터에 거기 봉사 갔을 때 어떤 분이 3일 동안 변을 못 본다는 게 암이 바뀌어가지고 막아가지고 그래서 내가 아니 당장 병원에 가라고 제가 이런 스탠드 시술이 있으니까 거기 안 되면 본병원으로 가서 그거 시술을 해달라 그러라 그러면 변이 빠진다. 그거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응급조치하면 돼요. 예? 그렇게 싹 빠져나가. 그리고 그 사람은 그러고 나서 그 한참 뒤에 그 오래 사셨어요. 지금 어떻게 계시는지는 모르 연락이 안 닿아서 모르는데 굉장히 저한테 고마워했어요. 그때 어디 막히고 사실 이 암으로 인해서 우리가 생명을 잃고 이러는 경우들이 직접적인 암의 원인으로 이게 생명을 잃고 이런 게 거의 한 5% 미만이에요. 사실은 암 치료하다가 이 면역력 떨어지고 그냥 장기들 망가지고 소화 못 돼 가지고 이래서 결국에 그런 이유들로 인해 가지고 이 생명을 잃게 되는 거거든요. 암이 직접적으로 어디를 막아 가지고 어디를 터뜨려 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 별로 없어요. 너무 겁먹지 마세요. 그거. 저도 이 안에 두 번째 수술할 때에 이 하고 나서 세 번째 이제 수술 안 된다고 이랬을 때 그때 무슨 생각을 했냐면은 이 간에 들어가는 이 정맥 그 뭐라 그러나 문맥 이런 게 암이 이렇게 5cm짜리가 이렇게 감싸고 있었어요. 그때에 문득 생각나는 게 머릿속에 있는 이런 우리 어머니 그런 시술을 하셨거든요. 그 생각이 딱 나는 거예요. 그 내가 그 암이 이게 나한테 무슨 해악을 주느냐 이렇게 얘기하니까 의사는 그 눌러가지고 이 혈액을 못 통하게 한다 그래. 그런데 저는 머릿속에 딱 생각나게 야 못 통하게 하면은 여기에다가 스탠드 넣어가지고 이러면은 한동안 뭐 하겠네. 그러면 뭐 1년은 뭐 충분히 살겠네. 거기 다 원인이라 그러면은 뭐 이렇게 생각하니까 마음이 든든해지더라고요. 아니 조그마한 가난한 것도 아닌데 뭐 혈관 이 안에 들어갈 정도면은 거의 젓가락 굵기 정도 되거든요. 그 정도면 충분히 뚫고 더 남지. 그것도 암에 그러면 뭐 하냐. 그거 의사도 그거 말 못해요. 그 다음에 피해가 뭔지. 두 번째 그러면은 그게 뭐냐. 암이 나한테 영향을 줄 수 있는 생명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게 제대로 말 못해요. 그냥 뭐 다른데 전이 되고 뭐 이렇게밖에 말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암에 대해서 너무 성급하게 이런 치료에 대해서 결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무슨 어떤 장기 띠내고 이런 것들 옆에서 막 이렇게 커가 있는데 일단 충분히 서두르지 말고 의사들이 뭐 이번에 아니면은 다음에 한 달 뒤에 두 달 뒤에 그럼 한 달 뒤로 더 미루세요. 당장 내가 지금 숨을 못 쉬고 있는 경우 이런다 그러면은 폐에 물이 차고 이런 경우에는 일단은 응급 조치를 하고 그러고 나서 그거에 대해서 뭘 할 것인가 계속 판단해도 늦지 않거든요. 그러면 그 한두 달 사이에 이런 유튜브를 보고 또 아니면 이런 저런 사람들을 만나가지고 자 이게 최선의 방법인가 이래 여러 가지 치료해 본 사람들 이런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판단을 해도 충분히 늦지 않다.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서두르지 말아라. 서두르면은
이 실수를 많이 하게 돼요. 예, 저도 요번에 이 교육은 이 짓는 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조금 제가 빨리 지어 가지고 이 이제 급한 사람들 빨리 와서 이렇게 하고 싶은 생각. 이왕이면 돈이 조금 더 들어가서 또 이왕쯤은 빨리 지어 가지고 딱 하자. 이러다 보니까 이 건축 계약하는데 뭐 또 토목 계약, 설계 계약하는데 이 실수를 해요. 좀 더 돈을 많이 주게 되는 경우가 생기고, 내가 마음이 급하니까 그게 또 가격이 좀 비싼데도 좀 깎아도 되는데 충분히 할 수 있는 건데 그냥 주게 돼요. 나중에 큰 제가 후회를 했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지금은 이제 건축 계약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일단은 이 충분히 검토한 뒤에 해도 시간이 있으니까 늦지 않다 이래서 지금 바꿨어요. 그래서 지금은 검토 중에 있는 거예요. 예? 아직 이제 이게 건축 허가가 이제 곧 오늘 어저께 신청을 했으니까 이제 한 달 나오는 설계 그동안에 하고 뭐 이렇게 바쁘니 이제, 그리고 이제 행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제가 생각했던 것처럼 막 빨리 안 가는 거예요. 그렇듯이 모든 일에는 서두르고 조급해지면은 실수를 하게 되는 거예요. 특히나 우리 이 생명에 대한 것은 이 특히나 이건 돌이킬 수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굉장히 이 조바심이 나고 이런 것도 있지만은 그만큼 중요한 만큼 뭔가를 좀 주변에서 좀 알아봐 가지고 서두르지 말고 문제가 뭘까, 이렇게 해서 최선의 방책이 뭘까, 이렇게 자문도 구해보고 이렇게 하시는 게 도움이 될 겁니다. 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 캠프에 오시는 분들이 늘 그때 이런 영상을 보고 있다가 실물을 보니까 저보고 굉장히 젊다 그래요. 그래서 한두 사람이 그렇게 말씀하시면은 뭐 그냥 듣기 좋으라고 하는 것 같다 이러는데, 이 영상이 모르겠어요. 이 스튜디오가 이 장롱이라서 그런지 이런 것보다 이 실물로 보고 또 보면은 좀 더 젊어 보입니다. 이렇게 해서 한번 웃어 보세요. 제가 나이 이 영상보다 10년은 젊어 보입니다. 실물로는. 고생 많으신 줄 압니다. 마음고생. 참 오시는 분들 처음에 우리 캠프에 오시면 막 얼굴이 근심이 가득 차 있어요. 그러다가 이렇게 서로 의논하고 또 방책을 생각을 하고 다른 사람의 경우들을 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하루하루 얼굴이 밝아지고 가실 때 환하게 웃고 가시는 모습들을 보고 참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가 어떻게 마음을 먹느냐가 얼마나 중요한가, 이걸 느껴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좋은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 둘, 셋, 화이팅!